안녕하세요. 메이토코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졸트 구인공고 ADP 민간 고용 ISM 서비스 PMI 피트 대망의 2024 마지막 FOMC 카운트다운입니다. 자, 굉장히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매달 그 루틴대로 나오는 그 고용 지표, 뭐 물가 지표 이런 보고서들 그리고 주간별로 나오는 것들 12월 초니까 또 한 번 익힐 수 있는 기회라고 말씀드렸고 거기다가 12월에는 또 FOMC가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상황입니다. 자, FOMC는 FRB, Fed, 연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FRS로 불리는 그 단체의 하위 조직이죠. 금리 결정을 하는 우리나라 한국은행의 금리통화결정위원회와 같은 역할을 하는 부서입니다. 그 위에 있는 FRB의 의장과 그 이사회의 7인과 그 다음에 나머지 연방준비은행 총재 중에 뉴욕 연방준비 총재는 계속 평생 동안 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4개의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돌아가면서 해서 5명, 12명이 결국에 이 어떤 거를 하려고 지금 결국 이런 지표들을 살펴보고 있다고 했죠.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이라는 도저히 잡을 수만 없을 것 같은 동시에 이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골머리를 싸매고 밥도 안 먹고 고민하고 있다고 했죠. 다른 나라 중앙은행들은 다 물가 안정만 잡으면 끝납니다. 목표가. 근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앙은행에 해당되는 이 페드가 목표가 최대 고용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물가라는 두드러기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했다가 물가가 어느 정도 잡히자 공식적인 목표는 개인 소비 지출 PCE 2%입니다. 2%가 도달되지 않았지만 글로 간다는 어떤 방향성이 확실해지자 이제 고용을 살리면서 연착륙으로 가려고 금리 인하를 시작했는데 거기서 다시 물가가 두드러기가 나면서 지금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것이지. 이렇게 2마리 토끼를 잡기란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1마리 토끼의 귀를 잡고 그다음에 나머지 손으로 1마리 토끼를 잡으려다가 왼손에 힘이 빠져버리면 2마리 다 놓치게 돼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용지표와 물가지표를 면밀히 살펴서 정말 아주 정확한 시점에 타이밍에 그 금리 카드를 써야만 하는데 그게 쉽지만은 않은 것이죠. 외부에서 엄청나게 흔들어대고 내부에서 반발표가 나오기도 하고 정말 어려운 자리입니다. 이게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린스펀이나 폴 볼커나 버냉키나 물론 뭐 돈을 다 찍어내기도 했었고 아니면은 완전 인플레이션 파이터였기도 했었지만 어쨌든 간에 후대의 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계속해서 시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 뉴스는 나오고요. 실시간으로 1시간 30분, 5분 간격으로 SNS에 계속 쏴대기 때문에 이런 거에 흔들리면 의장 못합니다. 이사회 임원도 못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견딜 수 있는 사람들만이 저 자리에 앉아 있고 그러니까 답답해서 뭐 니들이 뛰던가 식으로 니들이 금리 결정하던가 이런 식으로 말해버릴 것 같은 정말 속 심정일 수도 있어요. 누구는. 하지만 저런 자리에서는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우리도 차분히 저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그렇게 무슨 저게 비판만 할 게 아니고 저 자리가 어렵다는 걸 알고 우리도 한번 해보는 것이죠. 자, 지금 월 초마다 나오는 게 그냥 루틴대로 정해져 있다. 이게 매달 나오기 때문에 항상 익혀놔야 됩니다. 지금 그냥 미국하고 빨간색 가장 중요한 지표만 설정해가지고 깔때기에다가 돌려가지고 그것만 해놨어요. 다른 나라 어차피 중요도가 떨어지니까. 자, 지금 맨 첫 번째로 첫 영업일 날 나오는 거는 무조건 ISM 제조업 지수입니다. ISM 제조업 설문조사가 매월 첫 영업일 날 무조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ISM 제조업 설문조사는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고용지표라고 할 수는 없는데 저기 구매공급 관리 담당자들에게 물어보는 그 설문의 하위 지표에 고용이 있습니다. 너네 고용을 늘렸니 안 늘렸니? 앞으로 늘릴 거니 안 늘릴 거니가 있기 때문에 이 설문조사의 내용에 고용지표가 좋게 나오면은 고용을 늘리게 되겠죠,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고용과 연관이 되는 겁니다. 고용과 물가지표가 다 있어요, 여기는. 그래서 ISM 제조업 설문조사가 스타트를 먼저 끊는다. 이거는 지금 했었죠. 그래서 지금 예상치 47.7을 넘는 48.4가 나왔습니다. 이전치는 46.5였고요. 하지만 아직도 50 이상의 50 초과가 안 됐죠. 제조업은 50이 아직 안 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조업은 아직 서비스업보다 침체다. 그다음에 이제 졸트가 나오죠. 어제 굉장히 계엄 상황 때문에 졸트를 못하고 지나갔는데 자, 졸트는 구인 공고 수부터 뭐 퇴사율, 이직률, 그다음에 뭐 정리해고, 채용률 뭐 그런 것들이 지금 나오는 것이고요. 이
구인 공고 숫자 이게 대표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774만 건이 나왔습니다. 751만 건이 예상치였는데 예상치 상회가 나왔고요. 737만 건이었던 이전치보다도 상회했습니다. 자, 요 이제 지표들은 뒤에 가서 볼 테니까 이건 일정을 보라고 지금 해놓은 거예요. 첫 번째 ISM 제조 PMI가 나오고 그 다음에 졸트 보고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ADP에서 발표하는 ADP라는 민간 업체에서 발표하는 비농업 취업자 수가 나옵니다. 이거는 ADP라는 그 업체가 하는 일이 거기서 연봉 자료들을 다루기 때문에 그 빅데이터를 뽑아가지고 여기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민간 업체에서 발표하는 민간만 발표하는 겁니다. 정부 고용은 발표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거는 빅데이터 자료를 갖고 취합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ISM 서비스, 비제조업 PMI가 바로 나오죠. 하루를 건너뛰어서 제조업이 첫 번째 스타트 끊고 이틀 후에 서비스 PMI가 나온다. 자, 여기서 스탠다드 앤 푸어스에서 나오는 마킷이라는 설문조사, 거기 용역을 조사하는 그 S&P 글로벌의 제조업 PMI, 비제조업 PMI도 있죠. 걔는 중요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빨간색에 안 속해서 지금 안 나와 있는 겁니다. 같이 발표가 되니까 참조를 하면 돼요. 근데 ISM이 더 중요하다는 거. 자, 그 다음에 파월의 이 연설이 빨간색으로 이어져 있죠. 바로 지금 금리 결정을 2주 앞두고 이 연설에서 무슨 내용이 나왔는가. 어저께 신중한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금리 인하에 대해서 신중한 얘기를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매주 나오는 거. 매주 나오는 거는 이제 주간 실업 수당 청구 건수, 계속 수당 청구 건수. 이거는 매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간별로 나오니까 변동이 심하니까 4주 평균을 본다고 했죠.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하여. 자, 일단 서비스 PMI 하나 또 찍혀 있고요. 이거 그대로 찍혀 있죠. 지금 앞에 나온 것이고요. 앞에 나왔던 게 여기 다시 나온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금요일 날 이 모든 거를 종합해서 공식적으로 미국의 정부의 노동부에서 고용 상황 보고서를 발표를 합니다. 이게 사실은 최종 끝판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물론 ADP 민간만 발표하는 빅데이터를 갖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의사록들 있죠. 의사록이 회의를 하고 나서 3주 뒤에 요약본이 발표가 되고요. 전문은 완전 발표가 되지 않고 꽁꽁 비밀에 묻혀져 있다가 5년 후에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사록을 보는 것은 3주 뒤에 요약본을 보는 건데 그런 요약본들의 ADP 민간 고용 보고서를 참조했다는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ADP도 중요도가 올라갔어요. 하지만 미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것이 더 공신력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평균 시급이라던가 비농업, 이건 다 비농업이라고 했죠. 농업은 제외입니다, 무조건. 비농업 고용자 수, 실업률, 이게 발표가 됩니다. 이 세 개의 커다란 게 발표가 되고 ADP 민간업체와의 큰 차이는 ADP는 거기에 연봉 자료를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하는 거고 이 지금 미국에서 노동부에서 하는 거는 가게랑 기업의 설문조사를 ISM PMI처럼 설문조사를 돌린다는 거에 커다란 그 자료 집계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정부에서 발표하는 거다 보니까 정부 공공기관, 정부 부처의 취업자, 실업률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ADP가 민간만 발표하고 집계 방식은 다르나 먼저 발표가 되기 때문에 항상 금요일에 나오는 고용 종합 보고서에 어떻게 보면은 나침반 역할이라던가 선행지표의 역할을 할 수는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전에 말했듯이 의사록에 계속 나왔기 때문에 미시간 대학교도 마찬가지예요. 미시간 대학교 소비자 심리지수, 그다음에 ADP 민간 고용 보고서 이런 게 다 의사록이라던가 파월이라던가 이사회 임원들 아니면 연방준비은행 총재들 중에 투표권 있는 사람들이나 없는 사람들이 연설에서 나와가지고 그걸 봤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중요도가 다 올라가 버린 거예요, 지금 지표들이. 그러니까 지금 모든 거를 다 고용과 물가에 관련된 모든 웬만한 지표들은 샅샅들이 다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면밀히 살펴가지고 금리 카드를 쓰려고 그렇게 고민을 하는 거죠. 자, 뒤로 가겠습니다. 너무 일정에서 많이 잡아먹었네요. 좀 더 볼게요. 자, 고용에 대해서 지금 PMI가 첫 스타트를 끄는 다음에 고용 지표가 매달 첫째 주에 몰아치죠. 둘째 주부터는 물가 지표입니다. 고용과 물가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고 했잖아요. 여기 이제 물가 지표가 다음 주부터 몰아쳐요. CPI, PPI 싹 다 나오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 생산자 물가 지수, 소매 판매 이런 게 싹 다 나오고 바로 18일, 19일 날 FOMC가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으로 올해 마지막 FOMC 열리기 전에
최종적으로 마지막 고용과 물가지표 최종 끝까지 나온 거 그것까지 보고 그러니까 수능 시험 치는데 시험 종 시작 종 바로 치기 전까지 페이퍼를 끝까지 보는 거예요. 지금 FOMC 참여하는 의원들은.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두 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아마 굉장히 신중하다고 말을 했는데 마음의 변화가 2주 동안 지금 나타날 수도 있어요. 지금 저게. 지금은 금리 인하가 아직도 높게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데 그 금리 인하에서 보수적으로 돌아가거나 만장일치가 안 나올 가능성이 저기서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졸트는 이 대문자를 딴 거죠. JOLTS 이걸 따서 졸트입니다. 자, 오프닝 앤 레이버 턴오버 서베이고요. 자, 뒤로 가겠습니다. 이건 이미 발표가 됐기 때문에 빨리 가죠. 자, 여기서 이제 그 채용 공고 숫자 이게 맨 위에 있고요. 그다음에 채용률이 있고요. 채용 공고 수 중에 얼마가 채용이 됐느냐의 비율이에요. 100 중에 4.6명이 채용이 됐다는 거예요. 채용 공고수 100개가 있다면 이 4.6개가 채용이 됐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구인수, 그다음에 이거는 퇴사율인데 퇴사에 이게 섞여 있는 거죠. 자발적 퇴사 퀴치가 있고 레이오프라는 거는 정리해고예요. 이 두 개가 합쳐진 전체 세퍼레이션이 분리라는 뜻이잖아요. 회사에서 나갔는데 이 두 개 합쳐진 거예요. 대충 3.3인데 2.1을 합치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리해고가 높은 것보다는 자발적 퇴사가 높은 게 좋은 거겠죠. 결과적으로. 그렇죠? 정리해고가 높아버리면 시향이 안 좋아가지고 자른다는 거예요. 자발적 퇴사는 혼자 나가가지고 내가 일용직에 있다가 더 좋은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뒤로 가겠습니다. 네, 프레드에 들어가면 뭐 이런 거 볼 수 있죠. 자, 전체 채용 공고수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지금 2020년 이후에 1,000만 건이 넘었다가 지금 770만 건 정도에 있습니다. 777만 건 나왔죠, 아까? 뒤로 가겠습니다. 774만 건이요.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 퇴사율입니다. 전체 퇴사율이고요. 네, 이거는 전체 고용률입니다. 다 어쨌든 줄어들고 있고. 자, 이거는 그 전체 퇴사율 중에 레이오프, 정리해고. 전체 퇴사율에서 정리해고 빼고 나머지가 자발적 퇴사율이겠죠.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ADP 민간 고용 보고서 이제 이게 나온 거죠. 민간 고용 숫자가 14만 6천 건이 나왔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ADP 사이트에 들어가면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 지금 요거를 총괄하시는 분의 멘트가 항상 나옵니다. 이번 달 전체 성장은 건강했지만 산업 성과는 엇갈렸다. 제조업은 봄 이후로 가장 약했다. 자, 여기 지금 ISM 제조업, S&P 글로벌 제조업 PMI에서 나온 얘기가 그대로 나오죠. 거기 다 지금 50이 못 넘었죠. 제조업 PMI는. 여기도 지금 그래서 실제로도 그렇게 나왔잖아요. 제조업은 회복이 안 됐다고. 금융 서비스와 레저 및 호스피탈리티도 약했다. 서비스 쪽도 레저 및 호스피탈리티는 약했다. 병원 쪽 이렇게 나왔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분야별로 나와요. 아주 1에서 19명에서 조그만 기업들은 조금 늘었고요. 23가 아니고 20명에서 49명. 여기는 많이 줄었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조금씩 규모가 커질수록 늘어나요. 50에서 249명, 23,000, 250에서 499명, 19,000. 자, 뒤로 가겠습니다. 500 이상, 직원이 500 이상의 회사가 12만 건. 여기서 뭔지 알 수가 있겠죠. 민간 기업 중에 대기업 위주로 지금 하드캐리 했다는 겁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기별로 나오죠. 섹터별로도. 천연자원 및 광업 2,000, 건설 3만. 건설 많이 늘었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제조업 부분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다음에 무역, 운송, 유틸리티 28,000 늘었고요. 자, 유일하게 준 건 제조업이 빨간색이에요. 뒤로 가겠습니다. 여기서도 제조업이 실제로 안 좋은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정보 4,000, 재정활동 5,000.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건설업이 3만이니까 많이 늘었네요. 전문 및 비즈니스 서비스 18,000, 교육 및 건강 서비스 5만. 자, 교육 및 건강 서비스가 좋았어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여가 및 환대, 기타 서비스 이렇게 돼 있고요.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PMI가 이제 월요일 날 제조업 PMI가 발표가 됐는데 다 50 미만이었죠. 자, 이제 서비스 PMI가 발표가 됐습니다. 자, 여기서는 US라고 나온, 그냥 아무것도 없는 US라고 나온 거. 그게 바로 스탠다드 앤 글로벌, 스탠다드 앤 푸어스에서 발표가 된 것이고요. 이 US 빨간색, 매니팩처링 PMI, 요게 바로 ISM에서 발표한 겁니다. 지금 차이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그 안에 세 항목 중에 비즈니스 액티비티가 있습니다. 뒤에 가면은 제조업하고 비제조업하고 가장 큰 게 신규 주문이라는 뉴 오더는 둘 다 있는데
서비스업에서는 비즈니스 액티비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조업에서는 공장에서 만들기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서비스업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서비스 비즈니스 활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무슨 학습지 교사라고 하면은 학습지를 나눠줘서 홍보를 하고 뭐 이런 활동들이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 액티비티라는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비즈니스 액티비티가 여기서 늘어났죠. 근데 ISM에서 한 거는 49.7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전체적으로 스탠다드 앰프였을 거예요. 위에 거는. 지금 US 있고 뒷부분에 없죠. ISM은 ISM으로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총 이렇게 4개가 나올 수가 있겠죠. 여기서 세부 항목과 전체를 표현해 놓은 겁니다. 여기도 세부 항목과 전체를 표현해 놓은 거고 위에는 스탠다드 앰프어 쓰고 밑에는 ISM입니다. 스탠다드 앰프에서는 아까 일정에서 중요치 않아서 안 나왔지만 비슷한 시각에 나오기 때문에 둘이 같이 보면 좋다고 했죠. 자, 여기서 서비스 비즈니스 액티비티 부분이 56.1로 늘었는데 전체는 49.7이에요. 어쨌든 제조업 부분보다는 훨씬 50에 다가간 모습이죠. 자, ISM PMI는 어떻게 나왔어요? ISM 서비스 PMI 지금 52.1 나왔습니다. 50 계속 수치 넘고 있죠. 제조업 부분보다는 훨씬 낮죠. 근데 문제는 줄었어요. 지난 수치가 56이었는데 52.1로 4 숫자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항목 중에서 매뉴팩처링, 생산 부분이 48.4로 올라갔어요. 생산 부분이 올라갔는데도 전체 부분은 떨어졌다는 것이죠. 뒤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두 개가 엇갈려 버렸어요. ISM하고 스탠다드 앰프어스가 엇갈렸는데 ISM이 더 중요도가 높다 보니까 저게 떨어져가지고 지금 좋지가 않아요. 지금 매뉴팩처링 PMI는 48.4죠. ISM 걸로 하는 거예요. 스탠다드 앰프어스는 참조로 보시고 ISM 거는 48.4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세부 항목에 보면은 맨 위에 뉴 오더스 신규 주문이 있어요. 너네 신규 주문 얼마 들어왔니 물어보는 건데 신규 주문이 느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근데 뒤로 가볼까요? 네, 서비스 PMI에는 위에 비즈니스 액티비티가 있어요. 뉴 오더스 주문 위에 비즈니스 액티비티가 있죠. 이게 제조업하고 서비스업이 다른 거거든요. 서비스업은 비즈니스 액티비티 사업 활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활동이 중요해요. 신규 주문도 중요하지만. 근데 아까 비즈니스 액티비티 부분, 이 부분이 많이 줄은 거죠. 여기 보시면 3.9 마이너스가 났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생산 부분이 끌어올렸어도 아까 그래프에는 생산 부분이 써져 있었잖아요. 그렇게 끌어올렸는데도 이것 때문에 빠진 거예요. 비즈니스 액티비티가 부진했다. 56에서 52.1이나 57.2에서 53.7로 빠졌네요. 그래서 전체 마이너스를 하드캐리했죠. 자, 뒤로 가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조업과는 다르게 50은 일단 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지금 이 제조업에서 세부 항목은 뉴 오더스부터 시작하고 신규 주문이 올라갔죠. 뒤로 가겠습니다. 자, 이것도 있고요. 자, 10개가 있는데 앞에 5개들이 중요해요. 뒤로 가겠습니다. 서비스도 마찬가지예요. 10개가 있는데 앞에 5개가 중요하고 비즈니스 액티비티가 맨 처음에 있죠. 이게 줄었습니다. 이게 줄어가지고 많이 떨어진 거예요. 신규 주문이나 비즈니스 액티비티가 지난달보다 팍 빠졌죠. 저것 때문에 수치가 빠졌습니다. 52.1로. 뒤로 가겠습니다. 예, 이거 뒤에 5번째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앞에 5개가 중요해요. 자, 여기서도 지금 갈림길이 나타났는데 지금 이게 52.1로 빠졌는데 여기 지금 이거는 56.1로 올랐어요. 스탠다드 앤 푸어스 건 올랐는데 ISM 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하드 데이터예요. 하드 데이터는 정량적 데이터라고 했죠. 근데 이건 정성적 데이터예요. 설문조사니까요. 사람들의 마음을 물어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경제 지표가 숫자로는 좋아지고 있는데 이 지금 구매 공급 관리자라든가 소비자들이라든가 사람 설문조사를 하면 안 좋게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이 스탠다드 앤 푸어스 건 좋게 나오는데 ISM 게 더 중요도가 높다 보니까 여기에 빠진 거에 지금 주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가가 올라가는 한이 있더라도 약간 이걸 본다면 금리 인하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 거예요. 금리통화위원회 회원위원들이. 뒤로 가겠습니다. 자, 요것도 마찬가지죠. 요 위에가 스탠다드 앤 푸어스, 이게 ISM입니다. 위에 비즈니스 액티비티가 있고 여기 생산이 있습니다. 이 두 개 다 증가했는데 이 지금 여기서 문제가 생겼죠. ISM의 더 중요도가 높다 보니까 이 부분이 빠져가지고 지금 이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많이 빠져가지고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를 해야겠는데 ISM에 중요도가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지금 스탠다드 앤 푸어스랑 이게 갈릴 때가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똑같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러면 비슷합니다. 여기서 지금 ISM 거를 다 그려놓은 것 중에서 세부 항목을 그려놓은 거죠. 신규 주문, 그다음에 가격, 고용을 그려놨는데 여기서 지금 신규 주문, 여기 이게 빠졌죠. 신규 주문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신규 주문이 빠진 거 53.7로 빠진 것 때문에 전체가 52.1로 빠졌다. 나머지는 별로 변동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은 지금 ISM 서비스업 지수에
주요 지표 중에서 비즈니스 액티비티랑 뉴 오더스 이 제일 중요한 신규 하위 지표가 두 개가 확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런 부분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많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나오는 물가를 또 참조해야겠죠. 물가를 참조해야겠죠. 여러분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한 줄 매도평입니다. 두더지 게임보다 어려운 두 마리 토끼 잡기 게임. 과연 파월의 뿅망치는 어디를 때릴까?